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4일 정오입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적 여론조사기관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 한국갤럽의 주간조사가 한 2시간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8월 11일에서 13일 사이에 조사한 겁니다.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대통령 잘한다는 국정평가가 39%로 떨어졌습니다. 취임 이후에 최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폭락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아니면 정권 지속을 원하느냐, 즉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찍겠느냐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바꿔야 한다. 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45%, 여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41%입니다. 또 차기 대권 후보자로 줄곧 1위를 달리던 이낙연 씨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등이 됐습니다. 3등은 윤석열. 지난 한 주 사이에 여론조사상으로는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첫째, 부동산, 그리고 요사이 물난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미애 장관이 벌이고 있는 기상천외의 법치 파괴, 그리고 대통령이 저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유체이탈 화법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다 모여져 가지고 국민들을 격분시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9%, 잘 못하고 있다가 53%인데 지난주에 비하면은 잘 못하고 있다는 5%가 늘었습니다. 즉 44에서 39로 한 주 사이에 5% 폭락했습니다. 잘하고 있답니다. 잘하고 있다가 44에서 39로 폭락을 했고 잘 못하고 있다는 46에서 53으로 폭등했습니다. 폭등이네요. 이렇게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처럼 전례가 없는 겁니다. 다만 국정을 잘 못하고 있다 39%는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조국 사태 때 39%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반전입니다. 한때 지난 5월 첫 주에 문재인 잘한다가 71%나 됐어요. 총선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39%까지 떨어졌고 잘 못한다는 21%였는데 이게 53%까지, 이렇게 넉 달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압승한 이 정권, 이 여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벌린 일종의 깽판이라고 할까요? 행패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민심이 반응한 것으로 보면은 뭐 대충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별로 보면은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해서 전라도를 빼면은 다 잘 못하고 있다가 많습니다. 잘 못하고. 전라도에서는 광주 전라도가 잘하고 있다 69, 잘 못하고 있다 25. 그다음에 중요한 게 서울인데 서울에서도 잘 못하고 있다가 압도적입니다. 59%. 잘하고 있다 35. 서울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것은 아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패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에서. 그리고 남성에서도 더 압도적입니다. 57%가 잘못하고 있다. 잘한다는 37. 여성에서는 잘하고 있다 50, 잘못하고 있다 30. 그리고 연령별로 봐도 20대에서도 잘못하고 있다 46, 잘한다
잘한다가 38, 30대에서도 잘 못하고 있다가 더 많아졌습니다. 47, 잘하고 있다 43, 40대만이 갔습니다. 즉 잘못하고 있다 46, 잘하고 있다 47, 뭐 거기 갔죠. 그러니까 40대를 빼면은 다 잘못하고 있다로 돌았습니다. 50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잘못하고 있다 61, 60대 이상은 잘못하고 있다 62. 그리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자들이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60%. 그 다음에 노무자, 말하자면 블루칼라가 잘못하고 있다 51. 다만 화이트칼라,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잘하고 있다 45, 잘못하고 있다 48 비슷합니다. 학생들은 42%, 각 42%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화이트칼라 그리고 40대가 겨우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당 지지율 이전에 대통령의 직무 평가를 왜 그렇게 하느냐에 따르면은 그래도 대통령 직무가 잘 수행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대처를 잘한다. 거의 24%, 전반적으로 잘한다 8%, 최선을 다한다 8%, 부동산 정책 7%. 그런데 한때는 북한 관계를 잘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1%밖에 안 됩니다. 대북 관계가 풀리지 않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제1번 이유는 압도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35%,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12%,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8%, 독단적이다 5%, 북한 관계 잘못 다룬다 5%, 인사 문제 5%, 이 정도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게 정당 지지도인데,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미래통합당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는 높았고 갤럽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은 이렇습니다. 추세가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33%인데고 전주에 비해서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27%입니다. 지지율. 전주에 비해서 25%였으니까 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 전주가 20%였으니까 2주 사이에 미래통합당은 지지율이 7%나 오르고 2주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주 사이에 격차가 12%나 줄었다. 12%포인트나 줄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정당 지지율도 뭐 지역별로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은 광주, 전라도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62%, 미래통합당은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미래통합당이 광주, 전라 지역에 공을 들인다고 해서 광주를 방문하곤 하는데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조사가 있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인데,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 7월 7일에서 9일 사이 조사와 8월 11일에서 13일 사이 조사를 비교를 하면은 이재명 씨가 많이 올랐어요. 경기도지 돌출 발언으로 유명한 이재명 지사가 13%에서 19%로 올라서 1등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24%를 하다가 17%로 7%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7%포인트 마이너스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1등, 이낙연 2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지금 한 달 전에는 7%,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9%로 2%포인트 뛰었습니다. 빅3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정권의 압박이 이중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대선 후보로서 말살시키겠다, 또는
검찰총장직에서 무력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안철수 씨는 3%, 홍준표 2%, 기타 인물 5%, 황교안 씨가 여기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재명 씨의 그가 1등을 함으로써 이 여권 안에 이제 차기 대권 후보를 두고 아주 격렬한 갈등이 지금 빚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친문 세력이 누구를 미느냐, 그게 지금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 이재명도 이낙연도 친문 세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 요인이 지금 여권 안에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겠다 하는 사람이 41%, 야당 후보를 당선시키겠다 45%입니다. 이거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45대 41로 이게 역전이 된 경우입니다. 역전이. 이게 가만 살펴보면은 4월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4월 총선 직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월 총선 직후에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여당을 밀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하면은 역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오를 것이다가 58%, 내릴 것이다 13%, 그리고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다 66%, 내릴 것이다 8%,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18%, 잘 못하고 있다 65%. 이렇게 되면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이 바로 이 정권 교체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부동산과 싸워서 이긴 정권이 없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딱 그 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야당 후보를 밀겠다, 야당 후보를 밀겠다는 사람이 45, 그래도 여당을 밀겠다 41%인데 지역별로 보면은 이게 서울이 이 경우에도 야당 지지 48, 여당 지지 38로 48대 38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민심이 바뀌었다. 이런 여론 급변의 진원지가 서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크게 여당이 지고 있다. 그것도 역시 부동산에 가장 예민한 서울 지역의 민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성 여성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남성에서는 49%가 바꿔야 한다. 정권 바꿔야 한다. 40%는 그냥 유지. 그리고 여성은 42, 42로 똑같습니다. 정권 교체론과 정권 유지론이. 역시 30대, 40대는 정권을 계속 그대로 가져가자 뭐 이런 뜻이네요. 이걸 다 종합을 하면은 지난 4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우리의 속담을 거슬러서, 민심을 거슬러서 완전히 국회를 독재식으로 운영하고 하다가 결국 민심의 반격을 불렀다. 그럼 이게 언제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내년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등 재보궐선거가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몇 가지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를 설립을 강행한다든지, 국회를 지금식으로 운영한다든지, 또는 무슨 뜬금없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든지, 아니면 북한에 퍼주겠다든지, 이런 모든 게 결국은 민심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거는 다가오는데 과연 이런 독선 노선을 계속 해갈 수가 있느냐? 특히 검찰 내부의 반발이 겹쳐지고 있는 이 추미애 장관의 거취도 문제가 될 것이고, 하여튼 4개월 사이에 급변했습니다. 민심이 참 무서운 겁니다.
군주 민수, 군주 민수란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물은 임금을 만들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백성이 물이고 임금은, 왕은 배다. 대통령은 배고 정권은 배고 국민은 물이다. 지금 물이 정권과 대통령을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감사합니다.